안녕하십니까. 착한 의사, 친절한 의사, 코로나 싫어하는 의사, 가정학과 전문의 이승화입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사실 코로나 지금 신종 코로나죠. 그럼 기존에 코로나가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 특히 상기도 질환, 소위 말하는 감기의 흔한 균 중에 하나예요. 아데노 바이러스, 라이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세 개가. 근데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생겼고, 그것이 뭐 각지에서 뭐 인간에 전파됐다든지 아니면 뭐 팡골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동물이 중간 숙주를 했다는 그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 데피니트한 명확한 치료제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시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치료제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칼레트라라고 해서 그 에이즈 치료제에 쓰는 이제 약제인데, 그것을 우리 이제 의사들 증례 보고라고 해요. 그 환자가 이제 나았을 때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증례 보고들 할 때 보면 그 약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하이드록시클로로퀴놀이라 하는 게 약제가 있는데, 그 약제는 원래도 말라리아 치료나 예방약으로 쓰는 약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생긴 약이었는데 그 약도 이제 시범적으로 썼을 때 효과가 있었다. 이런 약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우리나라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약제도 있으니까 치료에 써볼 수 있는 약제가 있긴 하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은 뭐 소위 말하는 엄청난 뭐 대규모 스타디나 연구를 통해서 규격화되거나 정형화가 된, 예를 들어 독감에 쓰는 딱 이 약제, 뭐 진균 치료에 쓰는 딱 이 약제처럼 정해지지는 않지만 치료에 쓸 수 있는 약제는 있고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한데, 지금 현재 지침은 의사들 지침이에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 약제를 쓸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결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뭐 사실 이 질문은 내가 완벽하게 이 시간에 답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 드리면 HIV도 RNA 바이러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라서 유전자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사 과정의 영향을 막는 이니비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한 에이즈 치료제 중에 칼레트라는 실제로 이제 쓰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 보험 규정에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거나 의증되는 경우에 이 약제를 투여할 때, 이 약제가 꽤 비싼 약제인데도 인정을 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 약효나 의사들의 이제 그런 건의를 받아들인 게 될 텐데, 그게 이제 그 듣는 것은 바이러스가 이제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듣는다고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죠.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사항은 뭐 HIV 치료제 여기 듣는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뭐 혹시 뭐 에이즈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다 거기서 유출되는 이런 풍문들이 있는데, 물론 풍문이라고 해서 풍문이 진짜 진실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든지 겸손해야 되니까 확답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밝혀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려하거나 그런 풍문이 퍼지는 것은 좋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요. 그런 원리로 같은 RNA 바이러스 증식을 맞기 때문에 여기서 시범적으로 써봤더니 듣구나, 이제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위 말하는 URI, 감기, 상기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폐렴도 갈 수 있어요. 폐렴도 갈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볼 때 원래는 바이러스 제제는 대부분 치료약이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치료약이 있는 것도 있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치료약이 있죠. 소위 우리 뭐 상품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이 있죠. 있는데 치료약이 없는 건 대증치료. 대증치료는 뭐냐? 증상에 대해서만 이제 약을 쓰는 거예요. 열나면 해열제, 기침하면 진해제, 기침 가라앉히는 약, 뭐 이제 가래가 많이 끓으면 이제 거담제, 이제 객담 이제 완화시켜주는 약을 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증상이 경미할 때는 우리가 면역력으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을 주진 않은데, 지침에도 보면 만약에 폐렴이 중증으로 막 심해진다, 아니면 이 사람이 나이가 되게 많고 뭐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기저질환이 많으면 또 중증으로 갈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아까 말한 에이즈 약제, HIV 약제나 또는 이제 말라리아 약제를 쓰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다 주지 않냐? 왜냐면 그 약제들도 원래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약제들은 다 약제 나름의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함부로 쓰진 않고, 지침상에서는 경미한 경우 말고 보통 이제 중증으로 가는 경우나 그게 의심될 때 한해서 의사의 판단하에 이제 쓰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감염에는 대증 치료로 그 사람 면역력으로 그 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약제를 의사 판단하에 선별적으로 쓸 수 있다. 여기까지로 결론 내겠습니다.